여기는 합천 대양면에 있는 백암리 석등과 석불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는 여름에 오면은 풀이 많아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이 아니면 오기가 힘들어요. 풀이 없는 날, 그렇죠? 이른 봄이라든가 늦은 가을에 와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대자들과 몇 개 있는 것은 안에 합천박물관 옮겨져 있고, 여기는 석등과 석불이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가 절터는 대동사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사지 석등과 석불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위에 좀 덮으면 좋겠던데 이 야외에 있어서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석조 유래자성은 부처님의 앉은 모습인데, 연꽃 위에 팔각 조각의 대자 위에, 그죠? 밑에 있는 그 대자가 팔각의 대자입니다. 그래서 얼굴 부분은 거의 낡아서 잘 안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제가 더 이상은 이게 참 풍화를 방지해서 정강을 지으면 좋겠는데 안 지어졌어요. 좀 하면 좋겠는데, 이 상투 모양의 육개가 높이 솟았고 양어깨를 덮고 있는 통견에 옷을 거치고 있습니다. 벌어진 그 사이로는 숨각기와 그때 매듭이 표현되는데, 상체에서 훈련된 옷주름은 무릎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좀 용어가 참 어렵는데, 요 밑에 있는 이것이 연꽃입니다. 연꽃 위에 8개의 팔각으로 된 대자 위에, 대자 중간 받침에 위에 이렇게 팔각 대자 위에 부처님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통계라는 것은 양쪽에 있는 옷이 이렇게 내려온다 되죠. 이렇게 한쪽 면만 덮어 있으면은 우견편단이라지만은 여기는 양쪽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통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승각기가 매듭을 해서 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옷이 이렇게 해서 무릎을 덮고 있다. 무릎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것은 거의 구색이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그 정도 크기면은, 자, 여기에 나타나는 이 무늬가 나타나는 이 무늬는 제가 설명하는 이 무늬는 어디서 나타나시게 하냐면은 석굴암 본전부터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무조건 석굴암 이후의 작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당당하게 크기 때문에 거의 8세기, 거의 9세기 가까운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게 참 절터에서 뭐 남은 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등도 보면은 팔각 연화자 위에 석등의 간죽석 위에 또 팔각의 중간에다가 사청왕상을 새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안에 화삭삭 하얘 성큼입니다. 제가 키가 70에 2m 60, 2m 되게 전체가 260 되는 높이입니다. 옆에도 여기 보면은 석등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정로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불을 피우던 그런 형들이 있는데, 저도 오랜만에 와서 보면은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보존을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들판에 거의 놔두는 게 아니고, 보존 차원에서 내부로 옮기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위치는 중요하지만 자기 위치만 정각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게 천년이 지나면은 망가지기만 또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좀 둘러보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왔더만은 석불이 당당하고 멋지네요. 제가 다시 석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좀 당겨서 줘볼까요? 석등은 사찰의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 만든 석등입니다. 대부분 부처님의 빛을 상징하죠. 큰 빛. 부처님의 설법이 빛으로 퍼져서 전 골고루 전 세계에 퍼져라는 뜻입니다. 이 성도도 무너져 있었는데 복을 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 석등의 위치가 정각 앞이니까 여전도 앞이나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탑도 있을 가능성이 큰데 탑은 보이지 않습니다. 잎이 8장이, 저 밑에는 연화 보조가 보이는 게 8개죠. 이건 연화가 8개 된 아침돌에, 이제 가운데에 중간석은, 간주석은 아무런 조식이 없습니다. 긴 기둥에 그 위에 빛을 밝히는 화사석, 위에 구멍난 내멍 있죠. 저거 네모난 구멍을 화사석이란다. 빛 안에다가 심지 넣어서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힌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내고
사처왕상을 도돌새김 우리가 즉 편하게 보통 응각한 게 아니고 밖으로 부조 형식으로 파냈다 이거죠. 지붕도는 1단에 받침이 있고 그 안쪽을 홈을 파서 화사석을 끼워 넣습니다. 이 끼워 넣는 형식이죠. 지붕돌의 경사성은 좀 얇은 편,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의 석등의 기준을 보입니다. 귀퉁이는 꽃이 있는데 그것을 귀꽃이라고 합니다. 귀꽃은 있었다 보는데 지금 다 망가지고 없어요. 또 꼭대기에는 또 8가지, 저 상륜부에는 8개의 꽃잎이 새겨져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8세기 후반, 저희 석불도 8세기 후반이니까 8세기 후반이면 우리가 750년 후반이죠. 750년에서 800년 사이겠죠. 이렇게 되는 석등들입니다. 석등과 석불입니다.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아쉬운 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울산에 가는 사진은 석불을 정각을 넣어서 내부에 넣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부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밑에는 팔부종을 새겨두었어요. 이렇게 밑에 팔부종을 이렇게 새겨두었습니다. 돌이 아래로 다른 돌을 썼습니다. 아마 중간에 수리될 가능성이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색감의 돌을 넣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석등에 연화무늬가 이렇게 연꽃이 탁 피었습니다. 이렇게 굵게 되어 있고, 여기는 구름인지 암자, 사청왕상이 받침해 보면은 구름이냐 바위냐 연화자라는데 저는 봤을 땐 구름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운문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받침돌이고, 자, 일종의 중간돌, 중간석이고, 여기는 또 받침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대석이겠죠. 지대석이고 받침돌. 그래서 땅과 경계선에서 지대석. 지대석 위에 중간에 또 받침돌, 중간돌 해서 넣어서 이렇게 두었는데, 제가 이런 기다 보면은 기는 이렇게 많이 안 쳐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를 표현하면 기가 보통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이 고려 시대에 나타나는 형식인데, 자, 여러분들이 설명하다 보면 기를 왜 이렇게 기가 이렇게 축 늘어지냐, 이 설명하면은 뭐 규천님이 기가 밝았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기가 늘어진 거는 그 사람 뭡니까? 귀걸이를 걸었기 때문에 기가 축 늘어지기 때문에 기가 늘어진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전부 다 뭐 이상한 소리 합니다. 부처님이 신성하게 해서, 자, 그건 신성한 건 신성한 거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귀걸이는 크기 때문에 기가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해도 남자들은 대부분 기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 명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보고 야만족인이 이렇게 하니까 기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 기고리는 우리나라의 저 아리안족, 저 몽고 계통의 아리안족에서 전통적인 사상입니다. 사상과 풍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남자들 기고리 하는데 너무 멀하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통 사상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저 신라시대 고분들 보면 다 기고리 보이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다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합천 대양리에 있는 대동사지 석등과 석불이었습니다.